앞을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관련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미래경영 컨설팅과 금융시장 조사 연구, 회계 등 전문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연령이나 어학 등에는 제한이 없지만 금융시장 조사 연구와 미래경영 컨설팅의 경우는 각각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하고요. 회계 분야 지원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8월 13일 오후 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외국어 분야에서 2018년도 하반기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영어 회화와 장문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 마감은 8월 14일 오후 4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복지정책과 인구고령정책 연구직을 모집합니다. 각각의 모집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지역 인재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전력 분야와 환경 분야, 자금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일반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학력은 무관하지만 각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 무비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애 팀장님께서 첫 방송이셨어요. 네네. 네, 그 후에 좀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셔서 많은 응원이 됐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해외 취업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셔서 네. 조금 굳어 계셨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좀 어떠세요? 네, 오늘은 조금 네, 괜찮습니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소식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경상 계열 분야에 이어서 오늘 서비스 계열 분야 진출 가능 국가와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고 디자인 직무별 성공 전략 및 해외 취업 스텝별 준비 사항 안내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 상당히 좀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비스 계열 진출 가능 국가 그리고 또 직종 알아볼까요? 이 분야가 아무래도 좀 많이들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서비스 계열 학생들의 취업 유망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네. 자격 요건은 전공은 무관하지만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요. 관련 경력자나 영어 능통자, 그리고 중국어나 일본어 등 제2외국어 능통자 또한 우대합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한 포지션은 레스토랑 매니저, 서비스 직원, 요리사, 여행 안내원, 해외여행 인솔을 담당하는 투어 컨덕터, 그리고 호텔 관리자, 크루즈 승무원, 호텔 프론트 사무원 등입니다. 네, 자, 서비스 계열도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종에 취업을 하려면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체크 포인트는 어학 능력이 이제 면접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어학 실력이 뛰어나면 좀 더 나은 근무 조건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포지션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스터디나 학원, 취업 아카데미 등을 활용해서 꾸준히 영어 및 제2외국어 실력을 쌓아두도록 합니다. 네. 네, 관련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라도 관련 경력이 있을 시에 입사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시도록 하고요. CS나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등 관련 연수나 수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싱가포르 취업 시 제2외국어 이제 구사는 분명히 어드밴티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중국어 또는 일본어 회화 실력을 쌓아두면 좋습니다. 예, 제가 지지난주에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해외 취업 포럼을 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네. 갔더니 대부분이 참가자들이
대학생들이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좀 어린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좀 일찍부터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학년별로 좀 그 준비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네. 보통 전문대를 기준으로 1학년 때부터 영어나 제2외국어 실력을 쌓아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또한 서비스 관련 전공 수업을 들어서 이제 관련 소양과 지식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항공사 승무원, 크루즈 승무원, 뭐 호텔 프론트 데스크 사무원, 레스토랑 F&B 서버 등 다양한 직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야가 자신의 성향과 직무 능력에 맞는지 분석을 해서 지원할 포지션과 관련 교육 혹은 자격증 등을 미리 따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2, 3학년은 이제 지원 국가와 채용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사 지원서 작성을 시작을 하시고 예. 영어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이나 기업의 전문가들에게 수업을 듣거나 입사 지원서 첨삭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좀 외국어를 위주로 닦아놓고 네. 2,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싱가포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도 지원할 만한 채용처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현재 구인을 하고 있는 채용 정보를 몇 군데 뽑아봤는데요. 네. 네, 우선 싱가포르 전 세계 120여 개 지점을 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5성급 호텔에서는 프론트 오피스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프론트 데스크의 사무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을 그리고 F&B 어텐던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는 월 싱달러 1,600에서 1,800. 이제 하나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예.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점심 식사 비용이 제공이 되는데요. 보통 한 끼당 뭐 싱달러 5불에서 7불, 약 하나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최대 관광 명소인 오차드 로드, 마리나 베이 샌즈, 공항, 면세점 등에 입점한 대형 럭셔리 손목 시계 브랜드 채용 정보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전문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고 급여는 1,650 싱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세계적 음료 브랜드에서 이제 고객을 응대하고 음료를 추천하고 음료 주문을 받는 그 판매원 그리고 서비스 직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급여는 싱달러 1,800 하나로 약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세 곳 모두 학력 제한은 없으나 관련 전공자와 경력자 그리고 영어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예, 지원할 만한 채용처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임금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상당히 좀 낮아요. 네. 저희가 또 일부에서 아랍을 미리 만나보고 와서 네네네.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적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서비스 계열에 지원을 할 만한 어떤 다른 매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서비스 계열로 싱가포르에 취업을 할 시 받을 수 있는 초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신입의 경우 호텔 채용은 뭐 초봉이 싱가포르 달러 1,500에서 2,000 선으로 하나로 약 12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제가 싱가포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에서 아주 특별한 경력을 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모두 알다시피 문화와 관광의 동서양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 관광 대국입니다. 네. 특히 싱가포르는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관광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개장했습니다. 두 복합 리조트는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 정부는 관광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회의 컨벤션 도시로서 국제회의연합으로부터 8년 연속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오. 선정되었는데요. 이런 점이 이제 특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텔 수와 룸 수가 굉장히 많고 매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도 넓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특별한 경력이 된다 이런 점은 확실히 좀 매력이 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싱가포르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기업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 승진이나 이직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항공, 호텔, 크루즈 등의 관광산업 분야에 한국보다 글로벌 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이제 고가 및 중저가 호텔과 항공사들이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 때문에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 인사 담당자들이 현지 경험이 있거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지원자들을 선호하는데요. 네, 2년 이상 싱가포르 내에서 근무 경력을 가진 후에 관련 산업 안에서 이직이 가능합니다. 대졸 신입의 경우에 2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관광 산업 내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관련 분야 내에서 본인의 희망 직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경력을 쌓은 후 다른 국가로 기업 내부적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봉은 좀 적지만 이직의 기회가 상당히 많고 또 네. 이직을 할 때는 얼마든지 연봉이 또 상승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너무 또 낮은 초봉에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까 디자인 계열 전공자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이분들에게 취업이 유망한 국가 그리고 또 직종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디자인 계열 전공자들에게 취업이 유망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관련 전공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 1년 미만의 졸업생,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원 가능한 포지션은 웹 디자이너,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꼭 뭐 디자인 계열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해외 취업 국가이긴 해요. 네. 자, 그렇다면 디자인 계열로 직종별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디자인, 멀티미디어, 컴퓨터 그래픽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거나 웹 디자인, 게임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취업 시에는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보다 사실 실무 경험이나 직무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한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관련 자격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술 기능사, 웹 디자인 기능사, 시각 디자인 기사,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크게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와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인포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있는데 그래픽 디자이너 역시 전문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디자인, 멀티미디어, 컴퓨터 그래픽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학년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서비스 계열에서 한번 짚어봤는데 그때 뭐 1학년은 언어에 좀 집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좀 디자인 계열 전공자들도 1학년 때는 언어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1, 2학년의 경우에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네. 전공 지식을 충분히 쌓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네.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나 뭐 경력이 있으면 지원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 인증 자격증이나 해당 국가에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부전공, 복수전공 등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3학년은 이제 퀄리티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서 관련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고 미래 희망 직종에 종사할 때 이제 고용주가 요구할 만한 경력이나 기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영어 회화 스피킹 수업에 꾸준히 참가를 하시고 영어 실력을 다져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이력서 작성을 시작하시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에게 첨삭을 받아 완성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이제 4학년 때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영문 입사 지원서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관련 국제대회나 국내 대회 수상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네. 네, 입사 지원서와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영어 면접에 준비를 하셔야 하고 채용처를 잘 추리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계열별로 차이가 있네요. 일단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 자격증 이런 것도 좀 쌓아뒀다가 점점점 이제 어학 능력으로 확장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서비스 계열 싱가포르도 지원할 만한 채용처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이번에도 준비를 좀 해오셨습니까? 네. 우선 미국 뉴욕에 위치한 기업으로 2003년 설립된 전자제품 제조 유통업체입니다. 머큐리 이노베이션에서 웹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시간당 14불,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네.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일리노이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1977년 설립된 유기농 건강식품 개발 및 유통업체로 정직원이 60명 이상 되는 우리나라 이제 영신 건강으로 알려져 있는 YSLC입니다. 이곳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구하는데 급여 조건은 시간당 12불, 연봉으로 치면 2,500만 원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카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09년 설립된 여성 의류 전문 기업인 폴클로딩에서 웹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12불, 연봉 2,500만 원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 그리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세 곳 모두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하셔야 하고 전문 학사 졸업 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네, 일단 뭐 계열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 국가별로 차이도 있어서 초봉이 조금 싱가포르보다는 미국이 높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직종별 취업 전략, 채용 정보 소식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해외 취업 스텝별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진출 국가 및 채용처 선택과 영문 입사 지원서 작성 및 접수, 그리고 영어 면접과 마지막으로 비자 수송 및 출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뭐 저희가 아까 의료 분야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외 취업을 가시는데, 첫 번째로 진출 국가 및 채용처 선택,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우선 진출 국가와 채용처를 선택하실 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월드사 플러스 민간 알선 기업의 홈페이지 안에 기재된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진출 국가와 채용처, 직무 등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진출 국가의 사업 동향과 진출 분야의 취업 동향을 잘 파악하고 제일 적합한 국가와 채용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해외 취업 유망 국가를 파악하고 미래 희망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채용처와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커리어 개발 및 취업, 그리고 이직에 유리한데요. 해외 취업 전문가들과 심층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출국가 채용처 선택할 때요, 과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자격 요건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채용처 선택하기 전에 지원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제 학력과 경력, 요구하는 자격증 및 인재상 등을 파악해서 본인이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만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경험이나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공고 및 지원 기업의 웹사이트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원 기업의 이제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이 기업의 사업 동향이나 사업 규모, 그리고 비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웹사이트인 glassdoor.com에서 현직자들이 직접 본인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점수를 매겨놓은 것을 예.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회사의 분위기 또한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업에 재직했던 경험이 있는 이제 지인들에게 경험담을 들으면 가장 좋겠죠. 예, 지인에게 좀 이야기를 듣고 팁을 좀 얻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좀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근무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분명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단계네요. 영문 입사 지원서 작성 및 지원인데요. 입사 지원서 좀 아무래도 다양한 서류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단계에서 해외 취업에 필요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현지 에이전시 혹은 채용처로 이제 접수를 하는 건데요. 네. 입사 지원서에는 크게 영문 이력서, 영문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동영상, 포트폴리오 등이 포함되고, 이는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오타, 잘못된 표현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검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입사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읽는 인사 담당자에게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어필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팁을 주고 가시죠?
네, 저보다 더 예리하신 것 같은데 방금 조서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 입사 지원서 작성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신의 강점, 경력, 직무 능력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재상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으로는 이제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를 살펴보시면 Meet Our People이라든지 Our Employees 같은 곳을 살펴보시면 해당 기업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소개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자랑하는 직원의 특성이나 장점을 파악하면 그 회사의 인재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일단은 나를 어필하기 전에 이 회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탐구를 해보는 게 가장 좀 기반이 되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영문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한글 이력서 작성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쓴다는 건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양식이 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영문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퍼스널 인포메이션에는 본인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주소를, 그리고 어브젝트란에는 지원 목표에 대한 짧은 코멘트를 합니다.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학력 사항을 기재하는 곳인데요. 졸업 및 재학 기간명 및 취득하기 정보를 기재합니다.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는 직장 경력을 기재를 하는 곳이고 인턴십 익스피리언스는 말 그대로 인턴십 경력, 그리고 extra curricular activities는 가외 경력을 적는 부분인데요. 보통 교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의 경력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kills and other information 부분에는 기술, 자격증, 언어 구사 능력 등 기타 정보를 넣으면 되는데요.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과 관련성을 따져서 연관 있는 사항 위주로 적어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셔야 하고 간결하게 표기하고 이제 팀에서 내가 제일 잘했다 이런 식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평균 팀원들 실적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와 예. 같은 객관적인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 학력, 경력, 활동순부터 연대 순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혹은 현재 경력부터 과거의 경력을 그 다음으로 나열함으로써 지원자의 경력을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파악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력과 이력, 그리고 자격증만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문자, 띄어쓰기, 글자체, 글자 크기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글자 크기는 10에서 이제 12포인트인데요. 가장 이렇게 적을 내용이 적다고 해서 뭐 글자 크기를 너무 키우거나 하시지 않도록 합니다.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자체는 이제 다들 아시는 타임스 뉴 로맨이나 에리얼 혹은 조지아, 캠브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력서가 자신의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 적는 서류이지만 영문 이력서에는 그러니까 I라는 주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 offer service to the customers라는 문장을 쓰지 않고 offered service to the customer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문장이 끝나도 점을 찍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그 계열의 채용처와 함께 영문 이력서 작성법까지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미애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